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목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 특보 단장입니다. 네, 총괄특보 단장님, 자 반갑습니다. 저희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평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당심에서 압도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이 상황 좀 보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되는 후보가 탄생했다 어, 봅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복수의 칼을 겨누면서 음,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사퇴해서 대선에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복수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후보, 음, 참 불행한 후보입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그분의 인생은 가짜 인생입니다. 음, 그분이 지금 국민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철저하게 그 학력을 세탁해서 음, 가짜 이력을 통해서 현재 국민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지만요. 네, 그 전문대학교 강사하기 위해 가지고 제출된 서류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교사를 한 것이냐, 음, 그것도 아주 조금씩 아주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 허위로 기재한 흔적이 뚜렷해요. 음, 하지도 않는 교사를 네, 정교사 했다 그러고 시간 강사한 거 가지고 강사하고 정식 교사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다르죠. 강사를 정교사로 꾸미고 음, 그다음에 국민대 겸임교수 이력서를 보니까는 서울대 경영학과 네, 대학원 나온 거 아니거든요, 이분이. 근데 음,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졸업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봤는데요. 네. 네, 그런 이거 부분들, 뭐 한두 번이면은 음, 뭐 의도하지 않게 실수였다고 보는데 네, 15년 동안의 이번의 이력서는 끊임없이 음, 아주 찔끔찔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력을 조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음, 참 이런 분이 만약에 영부인이 된다고 하면은 네, 참 불행하죠. 불행하다. 자, 자, 윤석열, 앞으로 이제 네, 불행한 후보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저희들이 상대를 해야 될지 음, 그렇죠. 잘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을 잘 짜야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수치가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후보다, 불행한 후보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민심,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상황 민주당에서 좀 자세히 좀 잘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불행한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거 역시 참 불행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 음, 불행한 현실을 탓하기 전에 네, 먼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자성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그 도도한 촛불의 힘으로 권력을 주었는데 네, 그 촛불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개혁의 성과 때문에 음, 국민들이 일단 상당히 실망하고 분노한 것 같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의 자급자족이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좀 뭐 여론조사를 폄하하고자 할 일은 아니죠. 근데 음, 지금 음,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경선 후보 간에
박빙의 선거가 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음, 사실 국힘 지지자들은 ARS 조사에서는 과표집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대답을 예, 그래서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런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네, 이런 여론 지표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 보고요. 그러나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결국에는 후보 간의 경쟁력이고 후보 간의 개인기 차이를 음, 유권자들이 알게 되면은 네, 이 추세가 변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곧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음, 결국에는 박빙의 49대 51의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박빙의 싸움이 될 거다라는 특히 저는 그 말씀이시고, 중에서도 네, 그 MZ 세대, 2030 세대의 네, 그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아하, 이번 대선 승부를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 MZ 세대가 1,700만 명인데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MZ 세대는 탈이념적이고 딱히 뭐 국힘, 민주당 뭐 선호를 무조건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네, 그 이런 MZ 세대의 표심을 누가 그 잡을 것이냐. 네. 그 싸움이다. 네, 혹시 음, 수파르 수, 수 스트리트 우머 파이트라는 수우파, 예, 네, 그 아시죠? 네, 네, 압니다. 예, 특히 이제 2030 여성들이 아주 그 즐겨보는 프로지 않습니까? 네, 수파 이 프로 메시지가 주는 음, 어 이것 좀 잘 읽고 이해를 어,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음, 그 꼰대들, 기성세대들 입장에 보면은 네, 아니 뭐 젊은 저런 여자애들이 뭐 저렇게 벗고서 막 춤을 추고 난리고 네, 뭐 저래하면서 외면할 게 아니라 음, 그 속에서 여성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들만의 선의의 경쟁 또 서로 연대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음, 읽어내면서 음, MZ 세대들의 어떤 문화와 정서 그리고 네, 그들의 고민 특히 지금 상당히 그 가파른 절벽 위에 서 있는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그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네, 그것을 잘 읽어내어서 이 1,700만 만 명에 이르는 MZ 세대들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이번 음, 대선에 대권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네, MZ 세대의 이 마음을 얻어야 된다. 여기에 이 대선 승리 관건이 달려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네, 어제 이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도 밝히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언론인도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장동 특검. 그러니까 그동안의 민주당의 스탠스나 이재명 후보의 모습 봤을 때는 무슨 특검이냐 이렇게 좀 느껴졌었는데 어제는 진상 규명 해야 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특검이든 뭐든 통해서 진상 규명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게 윤석열 후보 이 검사 시절 부실 수사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이것도 특검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검 가능성이 생긴 건가요? 일단 이제 그 절대로 특검 수용 불가해서 네. 빗장이 풀 여지를 음. 둔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보고요. 네네. 두 가지 조건부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번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일 경우에 일 경우에. 특검을 할 수도 있다. 두 네. 번째는 특검을 하더라도 윤석열과 관련된 의혹들을 밝힐 수 있는 이 건과 동시에 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음. 조건부 특검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네. 기존의 특검 불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음. 에, 다른 뉘앙스의 그런 후보자 이제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빗장을 잠궜던 특검 불가 입장에서 다소 좀 유연한 네. 그런 입장으로 이제 선회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이제 달라진 거네요. 처음에 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지금 기조의 음, 변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대장동 특검 이게 실제로 뭐 일각에서는 이 어차피 대장동 이 검찰 수사 결과 나오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특검 얘기하다 보면은 대선 끝나기 전에는 특검 시작 안 할 거니까 민심 무마용으로 좀 던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정성을 좀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국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특검의 의도 그리고 목적 네, 그거하고 저희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바라보는 특검의 관점하고는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 이번 대선에 유불리가 다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대선 사결 앞두고서 잘 타협되고 조정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선거법 조정 같은 경우에요. 네, 선거 앞두고 선거법 이거 협상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서로 이제 그 나눠 먹기식의 그러한 그 너덜너덜한 그런 이제 타협으로 끝나는 거죠. 이번 특검도 설사 이제 하나 마냐 가지고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시험이 됐죠. 예, 앞으로 또 한두 달 가지고 서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어떤 내용의 음,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예, 특검을 할 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아마 지난한 또 싸움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사이에 어느덧 대선이 코앞에 대선,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대선 끝나기까지 특검에 마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걸 받기 어렵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적어도 하더라도 네, 대선하고는 좀 시차를 두고 연말이나 연초에 특검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래서 대장동 관련된 의혹을 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을 네, 텐데요. 국힘은 대장동 가지고 이번 대선을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래서 의미가 있다. 선거일까지 대장동 이걸 네,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관점이 틀리죠. 관점이 틀리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대장동 얘기를 저희가 좀 했는데요. 이 얘기 나온 김에 네. 곽상도 의원이 이 대장동 개발 투자가 무산되지 않게 이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에게 부탁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이제 사실인지가 이제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곽상도 네,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렇죠. 김정태 회장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네, 의혹은 제가 부인하고 그저께 있습니다. 이제 김정태 그 회장에게 네, 대장동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요거 좀 어, 여쭤보려고 제가 만나자고 연락을 예, 드렸더니 네네, 본인은 대장동 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여한 바가 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안면서 오늘 만나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전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 무관하다면 전혀 상관없으면 음, 제가 만나자고 하면은 음, 제가 뭐 범죄자도 아니고 네, 사기꾼도 아니고 예, 대장동 TF팀에서 활동하는 우리 그 위원으로서 음, 오시라, 네. 만나자고 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친분이 오시라, 오셔서, 원래 제가 아시던 사이였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죠. 전혀 예, 모르는 예, 예, 사이인데 예. 이렇게 말건 모르건 물어봤더니 간에 네, 저는 이제 공적으로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오셔서 뭐 저 안 의원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라도 의문나는 거 있으면 제가 다 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제 얘기 듣고 나면은 음, 안 의원님이 해소가 될 것이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음, 원하는 장소, 시간 네, 언제 어디든지 제가 맞춰 드리겠다. 음,
그런데 말하자면 제 느낌에는 저를 피하는 것이죠. 아하. 항상 제가 국정농단 그때 조사를 하면서도 네. 숨는 자가 범인이고요. 피하는 자는 수상한 사람입니다. 김정태 회장이 왜 저를 피하는지 네. 저는 참 유감스럽고요. 네. 뭐가 어렵습니까? 뭐 서울 시내에서 어느 곳으로 계신 곳을 이제 가겠다고 했으면은 네. 뭐 오라고 그러고 뭐 제가 궁금한 건 몇 가지 답해 주시면은 오히려 의문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느낌은 김정태 회장이 저를 피하고 있다. 네. 왜 피할까? 의구심이 음. 더 증폭되는 것이죠. 안민석 의원의 촉은 무관하다면 만나서 뭐 대화 나눌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데 피하는 건 왜냐 뭔가 그러면은 이상하다. 네네 적어도 뭐 제가 이제 지난 시절에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네. 뭐 가장 그 기여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태극기 부대나 최순실 세력만 빼고 그래도 안민석이라는 정치인은 그래도 좀 정의롭게 자신을 던지는 뭐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이미지로 네.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최순실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면서 제가 두 번이나 구속될 위기까지 넘기면서 네. 이걸 뭐 밝혀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시각이라 그러면은 제가 뭐 허무맹랑하거나 뭐 근거 없는 거 가지고 그러지도 않을 테고 네. 아마 김정태 회장도 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은행과 이상화 그 본부장 네. 제가 독일 가가지고 하나은행과 최순실의 그런 관계 이상화라는 프랑크푸르트 그 하나은행 법인장이 완전히 그 최순실의 그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금 관리도 다 해주고 네. 최순실 부동산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알아봐 주고 이건 거의 뭐 비서 역할을 보좌관 역할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서 결국은 이후에 안종범 수석이 김정태 회장을 통해 가지고 이상화 이 사람 두 단계 승진시켜줘라. 그래서 하나은행 비정기 인사 때 16년 2월에 두 단계 높여가지고 파격적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최순실하고 김정태 회장하고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안종범이가 무리한 부탁한 게 누구 지시겠습니까? 최순실의 지시였겠죠. 네. 그런 제가 그때를 이제 확인을 했고 이건 특검에서도 밝혀졌어요. 네.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그 이상화 이거 승진 관련된 내용도 적혀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김정태 회장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에 무서워서 피한 거 대해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김정태 회장님이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집요하고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한테 혹시 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심 가지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 네. 빨리 만나가지고 이거 해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이죠. 캥기는 게 있고, 이거를 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의 퍼즐을 내가 만약에 확인되면은 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네. 저는 후자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네. 회장님이 계시는 어디든지 예. 뭐 새벽이건 밤이건 어디든지 언제든지 제가 간다. 집무실이든 뭐 찻집이든 호텔이건. 네. 근데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거는 저를 피하는 것이죠. 왜 피할까? 피하는 자는 수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마이 인터뷰를 들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예. 아마 이제 좀 구린 사람들은요, 아주 똥줄이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언론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본인과 관련된 김정태 회장과 관련된 어떤 식의 멘트를 하는지 아마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계속 모니터를 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각상도 의원이 하나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김정태 회장에 부탁했다는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인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공개적인 해명을 해야 된다. 지금 안민석 의원이 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김정태 회장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곽상도 의원 오늘 사직안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본회의에서요. 이거는 뭐 네. 처리가 되겠죠? 뭐 이게 일단 이제 2시에 무기명 투표긴 하지만 2시에 이제 안에 표기를 할 텐데요. 네. 이거는 뭐 처리가 되겠죠. 처리가 음, 되면은 곽상도 의원은 이제 대장동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네. 어 머리와 꼬리를 연결하는 일종의 프론트맨 역할을 했을 거라는 의심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한테 청탁한 거 포함해서 네. 왜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50억을 줬는지, 그리고 또 다른 그 대장동 개발에서 곽상도 의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네. 이거를 이제 검찰 수사가 밝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행여라도 곽상도 의원의 그 윗선이 누구인지 아, 이걸 밝혀내는 게 이번 대장동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네. 저는 검찰 수사는 아직 몸통에 지금 근접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아하. 꼬리 가지고 지금 막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지금 시국이라고 보는데요. 네. 오늘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바로 검찰은 곽상도 의원을 구속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아, 정황만으로도 예.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 구속 수사하라. 곽상도 구속 수사라. 알겠습니다. 이뭐 검찰의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리고 예, 곽상도 의원이 네, 이 인터뷰를 듣겠죠? 오마이 네, 인터뷰가 그래도 네, 꽤 네,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곽상도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김창경 회장과 당신은 어떤 관계인지, 음, 그 관계에 의해서 대장동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여기 대해서 해명하라. 음, 곽상도와 김창경은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 씨 사망 후에 최태민 씨의 묘자리를 음, 김창경 씨 자기 땅 위에 써줬던 네, 최순실 박근혜 그쪽하고는 거의 뭐 한 패밀리 깐부거든요. 음, 김창경하고 곽상도 관계가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해명하라. 제가 음, 좀 이렇게 좀 몇 가지 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솔직담백하게 네, 곽상도가 김창경 어떻게 알았고 어떤 관계였는지 그걸 좀 음, 해명을 듣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피하는 자는 음, 수상하다. 수상하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이 사안을 좀 정리를 해보고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예. 뭐, 뭐 사과문도 준비해가 사과문을 서서 읽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남 민심 좀 풀렸을까요? 그 정치인의 공감 능력은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네, 상대가 내지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공감 능력이지 않습니까? 음, 저는 윤석열 후보는 역대급, 네, 국대급 공감 능력 가장 음, 낮은 그런 그래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난번에 왜 그럴까요? 개사가도 예, 그렇죠. 네, 전두환 옹호 발언한 거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개사과를 올리지 않습니까? 음,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지는 네. 국민들을 개대주로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자기가 사과한 음, 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한 것이죠. 네. 어제 광주도 그렇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아직 사과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과받기 싫다는데 가서 사과하겠다고 음, 하는 거는 너무 일방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사과하는 거는 또 다른 폭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과받기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사과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사과받을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는 네. 카메라 앞에서 그 이벤트를 한 거예요. 혼자서 뭉변하듯이 네. 자기 이야기하고 음, 할 말 다 한 다음에 네. 사라져 버리고
음, 이걸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음,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지난번에 개사과했던 네, 이어서 음, 개사과 시즌 2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윤석열 후보는 좀 만족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아, 사과했다. 아,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음, 아주 떨어지는 분이에요. 예, 그런 사과를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가서 사과를 하고 이벤트 쇼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건데 이게 그리고 이제 예, 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요. 네, 부인의 그 가짜 학력에 대해서, 네, 네, 가짜 이력서 기재에 대해서, 아니, 뭐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 지난 이제 2002년 거, 2006년 거 이야기하니까, 아, 그건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 그걸 내가 네, 어쩌란 말이냐. 음, 그렇게 해명을 했죠.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 국민대 겸임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아, 허위 기재한 거, 그거는 그거는 2014년 이력서예요. 2014년 결혼 이후네요. 예, 결혼을 2010년인가? 2000 2010년인가 11년, 몇 년도에 했죠? 2013년인가 하지 않았나요? 2012년인가 13년인가? 정확히 아까 기억이 안 두 분이 나는데. 동거를 네. 몇 년 하다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음. 2014년은 결혼한 이유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다 가지고 그 후보자 부인의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사과를 하든 아니면 후보자 부인 김건희 씨한테 사과하라고 하든 네. 여기서 어떤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그냥 잡아떼면 그만이다. 네. 잡아떼는 게 능사다. 그럼 아하. 국민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한마디로 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아, 것이죠. 이거 자체도 공감력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로 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 대장동 사태, 그 의혹이 불거져 일당들이 있죠. 네. 대장동 일당들이 다 해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 음. 의혹에 대해 가지고 솔직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10년 전에 지금 되도록게 보니까 음. 그때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네. 대장동 일당들을 처벌했더라고 그러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텐데 참 음. 아쉽고 그때 내가 좀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네. 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10년 전의 일인데. 음. 응?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네. 이거 역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자기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거라는 착시를 음. 하는 것이죠. 아. 오늘의 주제는 네. 공감 능력 제로 윤석열 후보. 그렇게 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희 시청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당심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뭐 그런 거 따눠서 어떤 흠이 있더라도 윤석열 후보로 전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 뭐랄까요? 여론이 좀 많이 높아요. 사실 전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이거 좀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똑똑해요. 음흠. 전 세계를 다녀봐도요. 네. 우리 국민들만큼 똑똑한 국민들이 없고요. 음.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요. 네. 가장 우수하고 공부도 가장 잘해요. 음.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결국에는 네.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음. 문제,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것을 네. 국민들이 다 시간 지나면 아시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정치를 네. 하면서 국민을 믿고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예, 음.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 더 똑똑해요. 예, 네. 그래서 그 국민을 믿고 시간을 너무 초지하지 말고 시간 한번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를 하고요. 두 네.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해야죠. 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개혁이라든지 촛불혁명의 정신 네. 저버리지 않고 더 과감한 개혁을 함으로써
민주당에 지금 인기가 없잖아요, 그죠? 왜 없겠습니까? 180석이나 줬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화가 나는 것이죠. 아, 국민들도 실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다부지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다 개혁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그런 이제 은행을 모습 보여주고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0만 명에 이르는 MZ 2030 세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좀 말씀 들어보면 아마 지금 현 상황 그리고 이제 해법 이런 것들은 잘 진단을 하고 있다 저는 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그 행보가 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나 이런 민심이 안 좋다는 것 아마 민주당에서도 좀 파악을 하고 있을 테니까 해법 마련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민석 민주당 의원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